관련해서 이제 후보들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은 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도님 마지막에 출마한 사람 전략적 눈치가 좀 없네요. 전략적으로다가 눈치가 좀 없긴 없는 거죠. 자, 일단 서울은 뭐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인천은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당대표는 지금 김민석 총리가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천시장은 박찬대 의원이 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요. 경기지사는 뭐 여럿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준호입니다. 이따 이제 영상을 소개해 드릴 때도 왜 한준호인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경기도는 한준호, 그 다음에 이제 충청, 충남, 대전은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강원은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부산은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시끄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살아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로 그냥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이제 경남지사, 요 정도 지금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지역별로 이제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친명 후보들 또 누가 나오게 될지 이거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의 기록을 담은 책을 펴는 데 이어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봐도 되겠냐는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의 여정을 담아낸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과 지역위원장, 울산시당 당직자들 등 400여 명이 북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인수 전 시당위원장과 안재현 전 노무현 재단 울산 상임대표는 물론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 비서관도 참석해 맨 앞줄에서 북콘서트를 경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과 귀는 김상욱 의원의 입으로 모아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열린 북콘서트인데다 최근 김상욱 의원이 당 안팎에서 시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가의 관심이 북콘서트보다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쏠린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사심이 아닌 공심을 앞세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또 우리 시민들께 어떤 삶이 도움이 되는가, 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심과 진심으로 대의를 찾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가세로 더불어민주당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앞서 언급된 송인수, 안재현, 이선호 후보까지 5명이 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이 선거 앞둔 시점에 북콘서트 하는 거는 출마한다는 얘기죠. 선거 자금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김상욱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울산시장 출마 공심과 진심으로 길을 찾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심, 그 공익을 앞세우겠다, 당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다, 그래서 당에서 요구를 하면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북콘서트에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한준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공심은 모르겠으나, 명심은 좀 느낌이 온다, 제가. 한준호 의원하고 이현주 최고위원까지 현장에 내려간 걸 보면은, 조금 명심이, 김상욱 의원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제 울산은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김상욱 의원이 경쟁력이 있죠. 뭐 젊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현역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 있었던 조직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김상욱 의원 한 명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김상욱 의원과 함께 일했던 보좌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들 뭐 지역구 관리를 어느 정도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적어도 뭐 몇천 표라도 넘어오겠지. 예,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국민의힘 찍을 표가 지금 김상욱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 쪽으로 표가 몇 표라도 넘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김상욱 의원이 출마를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예, 승리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김상욱 의원이 뭐 민주당 와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친명 의원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있는 또 정청래하고는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정청래가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했다가 그 정청래한테도 좀 쓴소리를 하는 이런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면은 친명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쪽에 울산은 친문이 많겠죠, 그죠? 아까 뭐 부산시장하고 뭐 전재수 장관이나 특히 김경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의 황태자, 조국과 더불어서 황태자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부산 경남 쪽에 없어. 친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후보로 내보내는데 이기기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인데 인지도 없는 후보를 친명이라고 그래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승리할 후보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불러서 체급을 올려준 거고 김경수 그죠?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지방선거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친명이라고 뭐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PK 지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그 후보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올 만한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상욱 의원이 출마를 해주면 PK 지역에서 친명의 어떤 기반을 확대하는데 저는 좀 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뭐 아까 뭐라고 했죠? 공심과 진심으로 길을 찾겠다 그러는데 공심은 그죠? 공심은 출마지. 그리고 뭐 출마를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보여요. 뭐 출판 기념회를 왜 하겠어? 그래서 울산은 우리가 또 김상욱 의원, 김상욱 또 젊으니까 차세대 주자로 민주당에서 뭐 충분히 키워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색채하고도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봐야죠.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님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중도 보수의 길을 가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김상욱 의원이야말로 중도 보수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중도 보수 성향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김상욱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하고도 색깔이 맞는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에 뭐 몇몇 있긴 하지만은 뭐 장경태 같이 이제 더듬는 친구나 있지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주자도 키워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하자 이제. 그래서 한준호 의원을 뭐 경기지사로 제가 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세대 교체해야 된다. 50대, 40대들이 그죠?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이 보다 젊은 정당. 어떻게 민주정당이 그 20, 30대에게 지지율이 낮습니까? 너무 노쇠화됐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추미애 의원보다는 저는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는 게 맞다. 또 울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의 세대 교체에도 저는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좀 출마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전북지사 안호영 의원이 전북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미 이제 12월 15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내란을 끝내고 전북 도정을 새롭게 일신하겠다. 안호영 의원은 뭐 좀 인지도가 떨어져서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요거는 이제 전북 도민일보에 나온 보도예요. 전북 도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전북 쪽은 뭐 그 세균파의 그 본거지입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의 근거지가 이제 전북이에요. 낙지파는 전남, 세균파는 전북. 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북 도민일보 하니까 이제 세균파의 향기가 강하게 나겠죠. 여기 제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도지사 선거 앞두고 친명, 친청 분열 프레임에 전북 정치권 화났다. 친명, 친청 분열 프레임에 전북 정치권이 화가 났다라는 이런 제목을 전북 도민일보에서 정했어요. 이거 갈라치기 프레임을 좀 바꾼 거죠. 갈라치기 얘기를. 갈라치기를 좀 바꿔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또 이성윤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친청 쪽이다. 전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명도 아니고 여기는 친명 표방은 반정청래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이죠. 예, 오늘 요 안호영 의원 호영 호재라는 팬클럽 결성식을 했습니다. 팬클럽 발대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전당대회 때 정택래 대표와 대립했던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강북구 이건태 의원은 정치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정치권 일부에서는 반정청래로 꼽고 있다. 실제 정치권 내 중론은 친명 친청 대결에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뭐 정치권 내에 무슨 이런 중론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중론이죠. 그래서 오늘 박찬대 의원, 한준호 의원, 이현주 의원, 그 다음에 이건택 강북구 의원 등등 친명계 의원들이 그 안호영 의원 팬클럽 발대식에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 돌려 점찍기죠, 돌려 점찍기. 그래서 전북은 안호영.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12시가 또 한참 넘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울은 정원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인천은 박찬대. 뭐 박찬대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이달 중에는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는 한준호. 강원은 우상호. 충남 혹은 대전 충남 특별시는 강훈식일 가능성이 현재로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북은 안호영. 그리고 또 어디 나왔죠? 울산은 김상욱. 그 다음에 부산은 전재수. 경남은 김경수. 벌써 9명이 정리가 됐네요. 9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6명 남았나요? 곧 다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싹 한번 물갈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